저희 지난주에 스윙 매집 종목 하나 진입하고 그 이후에 지금 종목 진입이 조금 제한적인데 다음 주에 중장기 종목 하나 더 진입합니다. 저는 2026년을 위한 신규 중장기 종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12월에는 그를 위한 한 달로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종목을 편입했고 다음 주에도 저희는 중장기 종목 한 종목을 편입합니다. 특히 신규 회원분들 현금 구비하고 계신 거 너무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함께 진입할 수 있는 현금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신규 중장기 종목 편입합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62% 하락하고 S&P 500은 0.24%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23% 상승. 하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6%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에 대해서는 최근 낙폭이 강했던 기술주 중심의 일부 반발 매수가 들어온 혼조세임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방향을 찾기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런 평가의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한 줄로서 미국 증시를 평가할 수 있었나? 어제 경제지표가 2개가 나왔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한 줄로 이해해서는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 10년물 금리가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왜 내리는지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사의 제목을 보지 말고 그 숫자를 보세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 그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거는 당연히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러한 11월 고용보고서는 어떻게 나왔냐?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해 가지고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가 약 4만 5천 건 정도였는데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고용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보통 실업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실업률도 4.6%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용이 증가한 건 맞는데 실업률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애매하다고 평가하는 기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실업률과 고용이 함께 상승을 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여파가 있냐면은 셧다운이 진행이 될 때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들을 많이 내쳤잖아요. 그 당시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자발적 퇴직 연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참여도가 10월 달에 높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고용은 실제로 매우 부진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 고용이 급감했던 이유는 공무원의 퇴직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다시 공직으로 복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신규 고용에 일정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실업률도 올라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지금 10월 달에는 그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퇴직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그렇기에 10월 고용보고서가 매우 부진하게 나왔던 거고 11월 같은 경우도 자발적 퇴직이 6천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아볼 내용들을 알아보니까 공직에서 퇴직한 추가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민간 기업들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파를 가지고 신규 고용도 올라가고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함께 알아볼 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민간 시장으로 이동한다라는 구조도 함께 이해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향후 경기나 미국의 경제를 볼 때 민간 시장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걸 주식시장에서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니까요. 국채는 올라가고 그럼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기술주 AI 버블론에 대한 관점이 매우 크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술주의 수급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최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 수준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나스닥의 전일 거래량을 봐도 최근 5거래일간에 봤을 때 가장 적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쭉 이어보면은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매우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고용지표와 해석이 애매해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걸로 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지표 중에서 뭐가 중요해졌고 내일 마이크론 실적에 얼마나 시선이 생각보다 많이 쏠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딱 정해졌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한 줄로서 정리할 수는 없다. 아무 이슈가 없던 게 절대 아니다. 이 포인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고, 해석을 조금 이어본다고 하면은 AI가 시장 중심에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는 유지될 수 있던 게 확인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최근 연출된 시장 순환매에 이어가지고 다음 대장 테마가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테마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튼 미국 증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12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ST팜 대응 관점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어제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 저희의 대응 관점은 확실해졌다. 올해 2025년이 지나기 전에 전량 정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추세 흐름을 보면서 이어서는 또한 또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량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제가 드는 생각은 12만 4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합니다. 12만 4천 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준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추세의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양봉이 또 하나 나와준다. 그러면 기준선을 올려가면서 대응 관점 계속해서, 대응 가격 계속해서 변경시키겠습니다. 딱 추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좀 먹어보겠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ST팜 12만 4천 원 이탈 전까지 보유합니다. 상승 시 기준선 상향 조정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딱 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린이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자,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엔저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타국 대비해서. 그래서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화폐 가치가 낮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고금리 국가에, 화폐 가치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써 환차익에 대한 수익을 더 얻어가는 구조로 많은 사람들이 엔화로서 투자를 하는 구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엔화가 여기서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환차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자 수익보다 환차손에 대한 게 커지면은 청산 우려가 커질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다. 근데 그 자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시장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1회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이 이상으로 인상은 안 할 것이라고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회 인상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버텨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 대해서는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좀 경제 활성화 풀어주는 정책, 이쪽으로 조금 결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예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내년도에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대. 이렇다고 하면은 엔화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엔화 달러 환율이 1달러당 154엔에서 155엔 정도를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제가 계산을 조금 해보니까 한 158엔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주요 투자자들의 환차손이 금리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을 웃돌면서 손실로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추가적인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158엔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러면은 위기를 감지하고 실개입을 한다. 그럼 실개입을 한다는 거는 위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또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급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금리에 지금 주요 투자자들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다. 그리고 그게 내일 모레인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 내일은 마이크론의 실적, 내일 모레는 일본의 금리, 이렇게 주요 일정을 미리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지 하나를 좀 하자면은, 저희 지난주에 스윙 매집 종목 하나 진입하고 그 이후에 지금 종목 진입이 조금 제한적인데, 다음 주에 중장기 종목 하나 더 진입합니다.
저는 2026년을 위한 신규 중장기 종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12월에는 그를 위한 한 달로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종목을 편입했고 다음 주에도 저희는 중장기 종목 한 종목을 편입합니다. 특히 신규 회원분들 현금 구비하고 계신 거 너무 함부로 막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주 함께 진입할 수 있는 현금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신규 중장기 종목 편입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AI 버블론이 커지면 우리가 집중할 업종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테마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로봇과 반도체에 대한 분명한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AI 버블론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도 특정 기업들의 이슈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에 이 성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가 있다. 이 포인트는 딱 명심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